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2학기 도덕 중간 대비 1쪽, 1쪽 나가겠습니다. 예, 교과서상으로는 102쪽이죠. 예, 102쪽. 예. 우리가 한번 봤던 거니까 빠르게 학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훑어보겠습니다. 01. 예,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주제죠. 예, 북한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국호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예, 인민공화국이란 말을 했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은 뭔가요? 공화국. 예, 공화국은요. 자, 공화국 또 한번 볼까요? 뜻. 예, 공화국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 이른바 이제 공동으로 정치한다는 얘기예요. 공동으로. 예,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의논해서 그 정치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예, 그래서 국호 일단 알아둘게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 하여튼 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네, 북한의 정치 한번 보겠습니다. 체제는 독재 정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독재 정치. 어디에서 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선 노동당, 당은 하나죠? 예, 북한에서는 당이 하나입니다. 노동당이 모든 기관과 국가기관과 권력을 다 어떻게 해요? 통제하게 됩니다. 통제하고 있고, 3대에 걸쳐서 권력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수령이다. 수령이고, 그 다음에 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당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조선 노동당, 그쵸? 네, 그래서 한 사람인 수령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수령을 우상시하면서 3대에 걸쳐서 세습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 볼까요? 군사력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죠? 네, 근래에는 핵무기와 경제 건설을 병행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 경제활동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많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죠. 경제라는 것이 어때? 노동력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노동력과 기술력 같지는 않아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예, 가로 열고 3번 북한의 경제 보겠습니다. 중앙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집권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라고 합니다. 예. 예, 국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을 모두 소유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은 국가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서만 이제 펼쳐지는 그런 통제를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계획. 그죠? 예,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도 법적으로는 일단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제한되어 있고 제한적으로만 이제 인정받을 수 있다. 국가의 많은 시설물이나 생산수단은 다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뭐 공장, 뭐 시설, 삼성 이런 건 삼성은 사실 국가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남한은 그죠? 근데 북한은 어떻다? 생산 시설이 다 생산 수단이 시설이 다 국가의 것이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거의 이제 존재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조금씩 늘어나죠. 그렇다고 해서 기업체나 뭐 공장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밑줄에 제한적. 2번 볼게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북한을 두 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예, 두 개의 관점으로 볼 수 있죠. 하나는 경계, 좀 이렇게 좀 조심조심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이 수업을 녹음하고 있는 전일에도 뭐 미사일을 쐈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유엔 안보리에 그 저촉되지 않는 게 뭐냐면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다가 미사일을 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나 일본에 직접 쏜 건 아니기 때문에 육지에 교류와 협력의 대상이 또 그 두 번째입니다. 예. 우리는 경계도 해야 되고요. 사실상 북한을. 그리고 2번 교류하고 협력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추위에 있을 통일 한국의 뭐다?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요, 다 고유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고유 명사라고. 선생님 마음대로 이 동반자다, 통일한국의 동반자다 이런 말을 뭐 짝꿍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 학문은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그 학문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박사죠. 박사 출신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용어는 제3자들이 그 후배들이나 후학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짝지, 뭐 짝꿍 이렇게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다? 통일한국의 동반자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우리는 경계도 해야 되고 교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결의 상대로만 보면 대화, 교류, 대화의 교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협력의 상대로만 보면 군사적인 대처가 어때요? 불가능하겠죠? 예, 그러니까 양면을 다 봐야 된다는 거,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걸 교과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균형 있는 관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북한에 대한 안보 의식,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좀 지켜야 된다. 북한으로부터 이거와 함께 또 반면에 또 보다 평화적으로 교류하면서 적극적인 평화적 교류 방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객관적인 그러한 데이터죠. 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내세우는 지금에 있는 그대로의 북한의 모습, 근데 이렇게 말하고 선전하는 북한의 모습, 이것이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연역할게요. 네, 뒷면 보겠습니다. 뒷면은요, 선생님이 용어사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다 아시는 거지만, 용어사전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거, 그 교과서 페이지별로 이제 양쪽에 있죠, 양쪽에. 네, 양쪽에 작은 글씨들이 있습니다. 쪽날개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글씨는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뭐지? 단어 설명들이 다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수령,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적으로는 한 당파의 무리의 우두머리를 수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통칭으로 뭐라고 쓰냐? 북한에서는 북한을 지휘하는 중심으로서 위대한 영도자의 의미를 지녔다. 수령. 알아두시고요.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 노동의 대상이나 도구가 되는 모든 생산 요소. 북한헌법에서는 국가 및 집단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중간 대비 1쪽에서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용어사전 3번 보겠습니다.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예, 투표로 정치에 참여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공직에 투표를 하거나 자기가 직접 공직을 얻을 수도 있죠. 맡을 수도 있죠. 뽑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한 거. 투표를 하거나 내가 직접 투표에 당선이 되는 이런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상 의무 교육. 북한에서는 무상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학생이 일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하지 않고 나라에서 국가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의무 교육을 말합니다. 북한은 무상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뭐 이런 정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해소라는 것은 뭐예요? 해결하여 없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앞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세습.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이나 직업, 뭐 권력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거를 어떻게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는 거를 뭐라 그런다? 세습. 예, 3대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일대가 김일성이죠? 네, 일대가 김일성이다. 6.25 전쟁 이후에 김일성이 기반을 계속 확대하면서 반대파를 제거합니다. 네, 제거하면서 김일성 유지 체제가 확립이 되고요. 1727년에 헌법이 공포되고 여기에 국가 공식 이념으로 주체 사상이 이제 김일성주의라는 거죠. 확립됩니다. 그 2대가 아들 김정일이죠. 아들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교훈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리고 지금 누구죠?
그렇지. 그 아들 3대까지 이어졌죠. 김정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대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